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데일리 김진호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을 접목한 신약, 영어로 말해서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 ADC 신약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져왔는데요. 최근에 ADC 신약들이 치료가 어려웠던 난치성 고용암의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고, 미국의 화이자나 한국의 국내 삼성이나 셀트리온 같은 이런 거대 바이오 그룹들이 이제 ADC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아예 인수해버리거나 관련 바이오텍의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투자를 단행하는 이제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최근에 많이 벌어졌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ADC 신약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그리고 얼마나 큰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또 기존 이런 빅파마들이 어느 회사에 투자했고 그 투자 회사들은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할게요. 네, ADC 기술은 이제 항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항체에 접합체를 이용해서 새로운 톡신을 달아주는 건데요. 이제 업계에서는 접합체를 흔히 링커라고 하고, 이제 톡신을 페이로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결국에는 링커라는 거를 통해서 새로운 약물, 페이로드를 달아주는 거기 때문에 항체 자체의 치료 효과도 볼 수 있고, 그 항체가 안내해주는 곳을 따라서 만약에 암이라면은 암의 지역에 가면은 그 톡신이 갑자기 터져서 그게 분비되게 되는 그런 구조로 설계하게 되는 건데요. 결국 항체도 약물을 조절할 수 있고, 톡신도 암을 공격할 수 있고 해서 그 치료 효과를 조금 높일 수 있는, 이런 기술이 ADC가 적용된 신약들입니다. ADC 기술도 이제 단계가 조금은 나눠지는데요. 편의상 업계랑 학계에서는 좀 그렇게 나뉘고 있어요. 먼저 1세대 ADC 같은 경우는 이 항체에 톡신을 무작위적으로 원하는 부위만 붙일 수 없고 무작위적으로 좀 붙이는 그런 수준이었고요. 2세대 ADC 같은 경우는 항체를 변형하거나 항체 유전자를 변형해서 특정 부위만 톡신이 붙을 수 있게 만들거나, 톡신 자체를 이제 접합체 기술을 좀 더 고도화해서 특정 부위에만 접합체가 이제 붙게 만들거나 해서 좀 항체 약물 간의 접합 비율을 높이는 기술이 좀 적용된 것이 2세대 ADC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이런 ADC 신약들이 이미 많이 개발돼 있어요. 이제 여러 가지가 개발돼 있고,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한 2022년 기준으로 ADC 신약 시장이 약 73억 5천만 달러, 이제 한화로는 한 10조 원 수준, 이 정도가 형성돼 있고요. 시장조사 업체마다 좀 다르지만, 이제 앞으로 한 2028년이나 2029년, 30년 경에는 280억 달러에서 360억 달러 규모로 ADC 시장이 이제 형성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더 큰 시장이 형성될 거로 예상되는 이제 ADC를 주도하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지만 이제 제가 한 3가지 정도를 먼저 꼽아봤어요. 이제 첫 번째는 거의 그 해당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약물들을 가진 미국의 시젠이란 기업이고, 최근에 워낙 화제가 된 에노투란 약물을 개발한 이제 일본의 다이이치 산쿄, 그리고 이제 끝으로 유방암 대상 가장 최초의 ADC를 개발해서 좀 화제가 됐던 스위스 로슈 정도가 있습니다. 우선 1997년에 설립된 시젠 같은 경우는 ADC 업계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시젠은 T세포 림프종 치료제 에드세트리스, 그리고 요로상피암 치료제 파드셉, 그리고 자궁경부암 치료제 티브닥, 이렇게 3개 정도의 ADC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약물들이 미국 기준으로 에드세트리스는 2011년, 파드셉은 2019년, 그리고 티브닥은 2021년도에 승인이 됐어요. 이 약물들의 성분을 보면 좀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에드세트리스 같은 경우는 브렌투시맙 베도틴, 이게 성분 이름이고요. 그리고 파드셉 같은 경우는 엠포투맙 베도틴, 그리고 티브닥은 티소투맙 베도틴, 이렇게 이름을 끝자리를 보면 다 베도틴이라는 게 들어간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ADC,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ADC의 요소 중에서 베도틴이 페이로드, 톡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티소투맙 무슨 맙자가 붙은 게 항체가 되는 거예요. 결국 링커 이름은 생략하고 이제 항체와 톡신이 연결됐다. 이걸 또 다르게 좀 보면은 톡신은 같은데 항체가 다 다르잖아요. 이제 특정 암을 대상으로 하는 항체만 달리하면은 이 톡신을 붙여서 여러 가지 암종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ADC들을 만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약물들이 그런 고용암 적응증도 이제 다양하게 획득했지만 그것도 매출로도 입증을 해내고 있어요. 에드세트리스 같은 경우는 지난해 이제 8억 3,900만 달러 정도로 올렸고, 파드셉은 4억 5천만 달러,
그리고 티브닥은 한 6,300만 달러를 올렸어요. 뭐 티브닥 같은 경우는 2021년도에 이제 승인돼서 그때 출시됐을 때 한 600만 달러 올렸었는데 매출이 급성장해서 뭐 2022년도에 6,300만 달러 정도를 올린 걸 보면 엄청 급성장한 걸 알 수 있겠죠. 시젠 이외에도 스위스 로슈는 이제 2013년도에 유방암 대상 최초 ADC를 이제 승인받으면서 유명해졌고, 뭐 당시 그 유방암 대상 최초 ADC는 캐사일라라는 약물이었고, 그 당시 이제 1세대 ADC 기술이 이제 적용된 기술로 알려져 있고요. 일본의 다이니치 산쿄 같은 경우는 에너투라고 해가지고 2019년도에 미국에서 승인받은 이제 에너투가 뭐 캐사일라랑 비슷한 적응증으로 이제 승인돼서 결국 두 약물이 좀 효능 가지고 이렇게 논란이 되면서 뭐 최근에는 ADC 하면 뭐 에너투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에너투가 실제로 효능도 좋다는 게 많이 입증이 되면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두 회사, 루슈나 뭐 시젠 그리고 다인치 산쿄 이런 기업들 말고도 뭐 수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소형 항체 제작 전문에 특화된 덴마크의 젠마비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이미 다발성 골수종 치료제 다잘렉스라는 뭐 항체 신약 같은 것도 미국 얀센이랑 같이 개발한 것처럼 한 6종의 신약을 낸 뭐 항체 전문 회사예요. 이 회사 같은 경우가 이제 2020년 정도를 전후로 ADC에 집중하기 시작했고, 실제로 시젠이 2021년도에 이제 개발한 티브닥 같은 경우가 이 젠마비 관여한 그런 ADC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뭐 젠마비 같은 경우도 이제 수많은 다양한 다른 회사의 이제 후보 물질을 실제로 돈 주고 이렇게 같이 공동 개발을 이제 시도하거나 뭐 다양한 방식으로 ADC 신약에 더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난치성 고형암 시장에서 이제 ADC 신약들이 계속 뭐 새로운 적응증을 획득하고 있는 와중인데요. ADC를 통한 항암 신약을 조금 공략하기 위한 그런 빅파마, 뭐 거대 바이오 기업들이 움직임도 더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미국 화이자가 올해 3월에 한 430억 달러 하나로 56조 원 규모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시젠을 인수하기로 이제 결정했습니다. 뭐 그 인수 절차가 지금 뭐 순항하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고, 올해 연내나 내년 초까지 그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하고요. 이 화이자 같은 경우는 이 시젠 인수를 통해서 앞으로 한 2030년까지 한 100억 달러 정도의 이제 추가 수익을 낼 거라고 이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화이자에 이어서 지난 7월 미국 일라엘리도 독일의 ADC 전문 기업 이머전스 테라피틱스를 이제 인수하기로 이제 발표를 했고요. 이처럼 좀 미국의 일라일리, 뭐 화이자, 뭐 흔히 말하는 빅파마들도 ADC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에는 우리가 관심 있는 국내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일단은 K바이오의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이 먼저 나섰고요. 그리고 최근에 올해 들어서 이제 삼성바이오에피스나 삼성바이올로직스를 거느리고 있는 삼성그룹이 이제 그룹 차원에서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좀 바이오텍에 지분 투자를 나서기 시작했어요. 네, 먼저 셀트리온은 지난해 1월에 ADC 뭐 전문가들이 세운 기업인데요.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라는 회사의 지분 투자를 단행했고, 뭐 당시에 영국의 익수다 테라피틱스랑 이제 셀트리온이랑 그리고 레고캠 바이오가 뭐 공동으로 연합정선을 구축했다는 이런 기사들도 많이 나왔어요. 그 이유는 이제 익수다 테라피틱스가 레고캠 바이오로부터 이제 한 두 개 정도의 ADC 물질을 기술 이전 받았었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공동으로 이거를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분석 기사들이 많이 나왔었고, 이외에도 지난해 10월 셀트리온이 한국화학연구원 출신의 정대영 박사가 창업한 피노바이오라는 회사에 이제 최대 15개 ADC 신약 후보 물질을 뭐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 이런 걸 이렇게 체결했는데요. 이 기술 실시 옵션 도입 계약이라는 게 뭐 실제로 피노바이오에서 발굴한 물질이 뭐 어느 정도 효능이 이제 예상되면은 그 기술 실시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거를 이제 셀트리온이 가져가게 되는 그런 그거에 대한 권리를 가져가게 되는 계약이고요. 뭐 15개 후보 물질에 대한 이제 모든 기술 실시 옵션을 행사하게 되면은 한 1조 7천억 원 규모의 이제 그런 계약이 이제 체결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엔 셀트리온이 이제 영국이든 국내든 다양한 회사에 ADC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결국엔 셀트리온도 항체에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항체 약물 접합 기술이 접목된 ADC 신약에 관심이 많다. 이것이고요. 또 연이어서 또 삼성그룹 역시 좀 삼성그룹이 이제 조성한 펀드 투자 대상으로 지난 4월에 스위스의 ADC 전문 기업 아라리스라는 곳이랑 이제 투자를 단행했고, 지난달 13일에는 국내 에임드 바이오라는 곳에 지분 투자를 단행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삼성그룹이 지난 4월이랑 올해 9월 이 두 번 연달아서 이제 ADC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 삼성도 ADC 항암 시장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해외 기업들은 좀 제쳐주고 셀트리온이나 삼성그룹 차원에서 이제 조금 주목한 이제 국내 바이오텍 기업들을 한번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국내 ADC 신약 개발 기업이라고 하면 아까 초반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레고캠 바이오를 좀 빼놓을 수는 없습니다. 먼저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는 LCB14, LCB84라는 이제 그런 후보 물질을 포함해서 4종의 물질이 좀 자체적으로 또는 파트너사의 기술 수출을 통해서 글로벌 임상을 하고 있고요. 회사 자체적으로 말하기를 이제 ADC의 3요소 중에 링커 기술의 특허랑 이런 것들을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좀 앞서 말씀드렸던 에너트와 같은 적응증으로 개발되고 있는 이제 LCB14를 한번 보면요. 레고캠 바이오가 가장 이제 내세우고 있는 물질 중에 하나고요. 이 LCB14라는 거는 이제 스위스 로슈가 개발해서 이제 물질 특허가 만료된 트라스트주맙이라는 유방암 치료제 항체를 사용하고 있고, 거기에 MMAF라는 또 특허권이 따로 없는 그런 톡신을 자체 링커 기술로 이렇게 붙여서 구성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이 밖에도 레고캠 바이오는 최근에 LCB84라는 이제 물질에 대해서 유방암이나 고형암 대상 글로벌 1상을 승인받기도 했고, 결국에는 레고캠 바이오가 이제 ADC 분야에서는 국내 바이오텍 중에서는 어느 정도 임상 물질을 확보하는데 가장 앞서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밖에 삼성이 투자한 기업 중 국내 에임드 바이오는 2018년도에 이제 삼성의료원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설립된 기업이고요. 이제 항체 전문이기 때문에 ADC 신약을 만들기 위한 링커 기술은 중국의 진퀀텀 헬스케어라는 곳과 이제 공동 개발을 했어요. 이제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게 이제 에임드 바이오의 후보 물질은 좀 처음으로 뇌암을 타깃하는 ADC, 교모세포종을 타깃하는 ADC 후보 물질의 전임상을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하고, 결국에 이 뇌암 타깃하는 ADC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정말 개발이 된다면은 큰 주목을 받게 될 걸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네, 끝으로 피노바이오의 경우에는 ADC 기술 중에서도 페이로드에 특화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피노바이오가 이제 확보한 페이로드의 이름은 탑1 저해제 계열의 캠토테신이란 톡신 페이로드고, 이 페이로드는 이제 캐사일라나 에노투에 쓰인 그런 페이로드보다 더 안정성이나 효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피노바이오는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레고캠 바이오는 링커, 에임드 바이오는 항체, 그리고 피노바이오는 톡신, 이렇게 ADC 기술 개발 전문 기업이라고 해서 그 ADC의 3요소 전체를 다 모두 특화될 필요는 없고요. 이제 각각의 특화된 기술로 서로 합작하거나 공동 개발해서 다양한 ADC 신약을 발굴하는 그런 연구나 임상들이 시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ADC가 무엇인지 좀 주요 개발사, 그리고 시장,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거대 기업들이 이제 투자한 기업들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지 등을 좀 두루 알아봤는데요. 앞으로 이제 파미데일리 독자 여러분들께서 ADC 분야를 보실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길 좀 부탁드리고, 또 관련된 신약의 임상에 조금 주목하면서 이제 이런 기업들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들도 유의 깊게 보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른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